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결혼하면 왜 관계를 안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가족끼리 왜 이래? TV 속에 나오는 결혼 10년에서 20년 차 커플들이 흔히 하는 농담들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는 스킨십 하는 거 아니야. 혼우 순결이야. 오래된 커플은 서로 이성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농담이죠. 지금 알콩달콩 연애 중인 분들, 특히 결혼을 앞둔 분들은 이 농담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그런 커플은 많지만 우리는 아닐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씁쓸하긴 하지만 이 농담이 어느 정도 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상과 섹스와의 괴리. 부부 사이가 오래될수록 잠자리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혹은 상대방과의 잠자리가 질려서가 아니에요. 일상과 섹스의 영역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섹스는 자유로움, 상상력, 본능, 쾌락을 자극하는 행위지만 부부가 보내는 일상은 규칙, 통제가 필수적이에요. 일상과 섹스는 인간에게 정반대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쉽게 말해서 밤에는 코스튬을 입은 채 즐겁고 화끈한 잠자리를 즐기고 낮에는 아이를 교육하고 그달의 지출 내역을 관리하는 생활은 누구에게나 어렵다는 거예요. 예시 상황 한번 볼게요. 낮이에요. 이번 달 어버이달도 있고 둘째 학원도 등록해야 하는데 밤이 됐어요. 여보, 오늘은 주방에서 어때? 허걱하고 놀래는 거죠. 오래된 부부일수록 교육, 가정 문제, 노후 대비 등등 통제하고 관리할 것들이 많아져요. 잠자리가 주는 쾌락이 그 이후에 일상을 이어가는 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섹스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프로이트의 발견. 이와 관련된 프로이트의 가설이 하나 있는데요. 프로이트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닮은 사람을 연인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연인에게서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느낀 친밀감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그로 인해 본능적으로 상대에게 성욕을 느끼는 것을 구속받게 돼요. 우리는 근친상간을 피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육아를 하게 되면 각자 엄마 아빠의 역할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부모와 혼동하기 쉽다고 해요. 물론 이 모든 건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섹스와 일상생활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역할과 능력을 요구하고 두 번째, 가족이라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성욕이 억제되는 탓에 결혼 후 이전과 같은 섹스 라이프를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사랑이 식고 섹스가 권태로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이제 그만 잘까? 그러자 오늘도 고생했어. 10년 넘게 산 커플이 자주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하는 건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럼에도 누가 됐든 무조건 그런 섹스 라이프를 즐겨야만 옳다는 생각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른 일상에 몰입할수록 잠자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 현상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둘째, 새롭게 바라보기. 앞서 말했듯이 섹스와 일상이 너무 다른 성격이라는 데서 문제가 생겨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먼저 늘 똑같은 집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잠자리를 즐겨보세요.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고 주기적으로 호텔을 방문하는 것도 좋아요. 술 마셨으니까 근처에서 자고 할까? 그럴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해보는 거죠. 이는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서 두 사람을 일상적인 요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처음 서로에게 느꼈던 성적 매력을 일깨워줄 거예요. 새로운 공간을 찾는 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죠. 상대방을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에 눈을 반짝반짝하는 모습, 아이와 장난치는 모습, 열심히 일한 뒤 지친 모습까지 일상적인 행동 속에 감춰진 잊고 있던 그 사람의 매력을 찾아보는 거예요. 나의 연인에게 다채로운 매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면 새로운 공간을 찾는 것만큼이나 섹스 라이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결혼은 현실이다. 여러분도 결혼은 현실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은 언젠간 변하니까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살려면 이것저것 따져봐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약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건 바로 먹기만 하면 좋은 남편감을 골라낼 수 있다는 신비의 피임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스털링 대학의 로버츠 교수는 결혼한 여성 2,519명에게 현재 결혼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남편과 결혼을 결심할 때 피임약을 먹고 있었는지 조사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현재의 남편과 연애할 때 피임약을 먹고 있던 여자들은 결혼 만족도가 훨씬 높았던 거예요. 그들은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도 남편들은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고 좋은 아빠 역할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가족이 행복하니 여자들의 결혼 만족도도 높아지고 자연스레 이혼 확률은 반이나 낮아졌죠. 도대체 피임약이 뭐길래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인 걸까요? 호르몬의 중요성. 로버츠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성의 몸은 호르몬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배란계에는 호르몬 수치가 요동치면서 이성보다는 본능에 충실해지죠. 의도하지 않아도 성욕이 높아지거나 더 몸 좋은 상대에게 끌리는 거예요. 하지만 피임약은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호르몬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덕분에 피임약을 먹은 여성들은 본능에 치우치지 않고 상대를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배우자를 고를 때도 훨씬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남편이 될 사람이 가정에 충실할 사람인지 좋은 아빠가 될 사람인지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결혼을 결정하죠. 그래서 피임약을 먹을 때 결혼을 결심한 여자들은 더 착실하고 능력 있는 남편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지금 결혼을 고민 중인데 확신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피임약을 드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로버츠 교수의 연구 결과 피임약을 먹었던 여성들에게 충격적인 부작용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 함께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혹시라도 피임약을 복용한 걸 고려하고 있다면 지난 영상 피임약 부작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영상에는 경구 피임약의 부작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혼을 하면 왜 관계를 안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